네, 추석 연휴가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국회는요, 정기국회의 주요 의사 일정을 앞두고 있죠. 여야 모두 민생 회복을 목표로 하고는 있지만 이 김건희 특검법과 이재명 사법 리스크 등 사법적 문제를 두고 격돌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을 연결해서 민주당 내 상황 그리고 국회 현안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 의원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서영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추석 명절 연휴 끝났는데 이 명절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명절 앞두고 언제나 장보기를 합니다. 네네. 저희 지역에 전통시장이 4군데가 있는데요. 네 군데의 저희 시구위원 또 지역위원회 관계자분들하고 4군데에서 장을 다 봤고요. 네네. 그 2군데 정도에서 거점 인사를 이틀 동안 하고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네, 자, 네. 장보기만 하셨을 것 같지 않은데요. 네, 아마 맞습니다. 민심 청취하셨을 텐데 네네. 추석 민심 좀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저희가 장보기 하면 손님이 많아요. 그래서 장사가 잘 되네 이렇게 생각하고 여쭤봤어요. 네. 어때요? 장사가 잘 되시죠? 대목은 잘 보고 계시나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예상외의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예년 같지 않아요. 아, 그러세요? 예년이면 코로나 시기의 추석이었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시기보다도 더 못하다는 말씀이세요? 라고 하면 예년 같지 않고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네. 경제가 안 좋긴 안 좋은가 봐요. 라는 말씀을 하시고요. 예년에는 지역사랑 상품권 지역 앞에 온누리 상품권이 그래도 많이 풀려서 골목시장도 전통시장도 살아나고 또 돈 쓰는 재미도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지역사랑 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90만 원을 내면 100만 원 카드를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살아났었는데 어떻든 그런 게 많이 줄어서 현 정부가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이 국가 예산으로는 0원이거든요. 그래서 예년 같지 못하다라고 하는 지역 상인들의 이야기. 그다음에 이제 주민들은 먹거리 물가가 장난이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데 저희가 통계로 보면 13년 만에 최악의 물가라고 합니다. 이러니 사실은 명절이라 기분이 좋아 함께 나오긴 했지만 물가가 장난이 아니어서 소비자들은 불만이 꽤 많고요. 장사하시는 분들은 또 예년 같지 않아 또 불만이 많고 그런 상황이긴 했습니다. 네, 자, 그만큼 경기가 어렵다. 시장에서 네. 체감하신 것 같고요. 네, 대통령이 경기 살려야 합니다. 예.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무료급식 시소 활동도 하고 장병 방문도 했는데, 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민생 행보를 이제 보이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네. 민주당은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가 출범을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어떤 위원회입니까? 저희가 지금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경제가 사실은 최악인 상태이거든요. 네. 그래서 김태년 4선 의원입니다. 네. 원내대표도 했고요. 경제 관련해서는 가장 정책통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일 잘하는 사람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을 관련한 대책을 세우게 되면서요. 우선 은행 쪽, 금융 쪽 관계 민생 대책들을 만들어가고요. 현장을 만나게 되고요. 또 재난재해가 있는 현장에 가서 또 그 현장 이야기를 듣고 대책들을 만들어 나가고요. 주거 관련해서 사실은 이번에 지하에서 살던 분들이 되게 재난재해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런 분들의 주거 환경의 기본권을 보장하자라고 하는 내용으로 현장을 보고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대안들을 만들어 나가는 실제로 야당으로서 대한야당으로서 모습을 보이기 위한 정책 행보를 하고요. 여기에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재명 당대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모든 국회의원들이 나눠서 그 일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 체제에 들어서고 이제 민생경제위기대책위 설치가 이루어지시다. 네. 이런 이제 보도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또 이제 비판적인 시각은 이렇습니다. 이 민주당이 민생을 지킨다고 하면서 이재명 대표 지키게만 몰입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지적도 있어요. 좀 어떤 반론 하시겠습니까? 그 말씀하시는 분들이
여당일 가능성이 많고요. 네. 그리고 또 윤석열 정부 하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겠죠. 네. 민생 지키는데 가장 앞장서고 올인해야 되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민생 챙기고 경제 살리는 데에는 관심이 없어요. 콩가루 정당이다. 양두구육 정당이다. 토사구팽 정당이다. 라고 하면서 국민의힘은 당 내용의 내분에 쌓여서 권력 다툼을 하고 있고요. 대통령은 무능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 그래서 저희들이 민생 경제 위기 대책위원회를 꾸려서 일을 하고 있고요. 이런 와중에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정치 탄압. 이재명 당대표가 두려운 것이겠죠. 정치 탄압을 하고 있어서 그렇다고 여기 대응을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정치 탄압에 대한 대응을 하면서 저희들이 민생을 챙기는 여당보다 훨씬 더 열정적으로 일하고 대안까지 만들어 나가는 정당이고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은 누워서 침 뱉기다. 자기를 돌아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반박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게 네. 추석 전에도 이제 기소된 건이 하나 있어서 여쭤봐야 되는데 오늘 네. 속보가 하나 나와서요. 이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 그래서 송치예정 이런 보안 수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런 걸 줄줄이 언론에 흘리는 것도 참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수사 상황 내용들을 흘리는 거잖아요. 네. 이러니까 불공정한 거 1. 네. 두 번째, 성남FC 후원 관련해서는 그 경찰들이 몇 년 동안 탈탈 털어서 무혐의 종결 처리한 내용입니다. 이것을 검찰이 보완하라고 지휘를 한 거죠. 네. 그러면서 지난 지방선거 때 저희들에게 분리하라고 정치적으로 압수수색을 대대적으로 하고 그걸 언론에 속보 경쟁하듯이 흘린 게 윤석열 정부와 검찰이었고 그것에 또 박자를 맞춘 경찰들이었던 겁니다. 이들이 지금 탈탈 털어서 아무 내용도 없었던 내용을 억지 기소하고 있는데 기소하려고 송치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사실이 아니길 바라며 이렇게 되면 경찰도 그걸 담당했던 경찰들도 공정하지 못한 경찰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수년간 탈탈 털어서 무혐의 종결 처리했던 내용이다. 그리고 그 내용을 검찰이 보안 수사를 하라고 지시해서 이렇게 바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해도 너무한다. 네. 조정식 의원이 얘기한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 이런 말을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상황 말씀하신 대로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국민들이 좀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게 여권에선 또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지난 정권에서 수사가 미진했기 때문에 이제야 제대로 된 수사를 하는 것이다. 이런 지적도 했고요. 어제 저희가 추석 민심을 좀 쭉 둘러보면서 여론조사를 보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 검찰 수사가 표적 수사가 아니다라는 응답이 과반을 넘어서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또 하나의 여론조사가 그 조원 CNI라고 하는 곳에 의뢰해서 스트레이트 뉴스가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정치 탄압이다라고 하는 게 51%입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 최근에 한 여론조사는 또 정치 탄압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이 또 52% 정도 되고요. 네네네. 그러나 정치 탄압이다라고 하는 여론은 거기에 42% 정도 되고요. 조원 CNI가 한 것은 51% 정도 되고요. 네. 그러니까 MBC가 했던 것은 설문으로 직접 물어보는 방식이라 그러고요. 네. 조원 CNI는 ARS 방식이라고 합니다. 직접 물어보니까 윤석열 검찰 정부에다가 탄압이다라고 하는 말을 잘 하기가 어려웠던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ARS 방식은 그것에 대한 그 걱정이 좀 없으니까 정치적 탄압이다라고 하는 여론이 50%를 넘었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성일종 의원이 이야기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위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네. 그런 내용은 그 당 사람들 그리고 또 김건희 그 대통령 배우자의 주가 조작
이것에 대해서 오히려 수사가 미진했던 거다. 네네. 검찰이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렇게 제가 되돌려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요. 자, 민주당도 지금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한 상황에서 네. 지금 이 특검이 필요하다는 응답률도 같은 조사에서 60%를 이제 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서채구 의원께서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주가 조작을 비호하는 자다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네. 어떤 의미인가요? 특검을 조금 아까 여론조사도 말씀하셨고요. 주가 조작,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살아있는 권력에 더 살아있는 권력입니다. 그 수사가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여론조사는 약 65%에 달합니다. 네. 엄청난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사가 공정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특검을 해야 돼요라고 하는 것은 약 63%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게 직접 설문으로 여론조사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런 조사가 나온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 가는 것이 맞고요. 공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특검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특검 가도록 국민의힘도 또 윤석열 대통령도 협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서채구 의원께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나중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무죄로 판결이 날 경우 수사했던 검사는 옷을 벗어야 한다. 자, 지금 이 대표 수사 관련해서 이 불리한 내용 어떤 팩트나 진실이 나올 가능성은 없다. 좀 자신이 있으신 건가요? 판례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판례들이 나왔었고요. 국정감사, TV 토론, 이 직접적인 답변 과정에서 나온 것들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허위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례로 무죄 판례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그런 것과 달리 표현에 관한 내용입니다. 직무유기로 조치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협박이라고 표현한 것이고요. 그리고 또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하위 직급자라 기억이 모른다라고 했던 부분들이죠. 기억과 표현 이런 것을 기소한다는 것은 그것도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재명 대통령 후보 대표만이 아니라 저는 정치적인 기소 정말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인 기소를 했을 때 무죄가 나도 이 정치적 기소를 했던 검사들은 승진하는 사례가 너무나 많습니다. 네. 이게 정권 입맛에 맞게 정치적 기소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정치적 기소를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정치적 기소라고 하는 비판을 듣고도 기소했을 경우에 무죄가 난다면 그런 사람은 책임지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네. 당연히 책임져야 되는데 대한민국에는 검사는 그런 책임을 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검사, 그걸 지휘한 부장검사, 그걸 또 지휘했던 공안부장 등은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 관계자, 검찰중앙지검장 등, 검찰총장 등 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가까운 일본의 사례 그래서 정치적 기소를 거의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변화하고 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아까 제가 놓친 말씀 중에 하나 특검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네. 가장 많이 했는지 많이 한 사람 중에 한 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국민의힘도 특검을 많이 요구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공정하지 못하다는 여론이 이렇게 압도적으로 많다면 특검을 받아들이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특검을 거부한다는 건 주가 조작을 비호한 사람들이 맞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치 네. 수사, 정치 기소에 대해서는 검찰도 책임져야 한다. 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책임지고 옷도 벗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네. 예. 근데 보니까요, 지금 이제 법사위의 캐스팅 보트로 불리죠.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 야당 내에서 좀 다른 입장을 보이는 것이 김건희 특검법은 정치적인 쇼다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이게 왜냐하면 이제 특검이 뭐 통상 여야 합의도 합의지만 또 뭐 표결을 하더라도 법사위를 넘어서 본회의를 통과해야 되는데요. 네. 이 민주당도 이게 통과되기 어려운 걸 알고 일단 발의한 거 아니냐. 이게 추석 민심 밥상용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네. 어떻게 될까요? 특검 성사 여부. 그동안 특검이요. 특검을 발의한 당이 180석을 넘어서 발의한 적이 없습니다. 네.
바로 직전에 박근혜 대통령 특검도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 121석이었고요. 네. 특검이 통과될 때 새누리당이 129석인가 그랬습니다. 통과 당시에 그리고 국민의당도 있었고요. 네. 이것은 그리고 법사위원장이 권성동 법사위원장이었어요. 예, 국민이 공정하지 못해요. 이 정치 검찰이 공정하지 못한 결과가 나왔어요. 특검해야 됩니다. 라고 한다면 이 특검법을 같이 합의해서 발의하고 그리고 이 발의된 내용을 같이 합의해서 통과시키고 이러는 과정에는 여론이 좌우지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권성동 법사위원장을 이것을 어떻든 동의해서 통과되었고요. 네. 당시 박근혜 최순실 특검, 국정농단 특검의 당사자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이었어요. 특검 받아들였습니다. 네. 그리고 그 수사는 계속 이루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한 특히 배우자 관련한 것이고 그것도 특히 또 주가 조작입니다. 허위 학력, 허위 경력이고 이렇다면 이게 여론과 그 국회에서 발의된 내용들을 저는 협조하는 게 맞다. 아니 아무 문제가 없다면 협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맞다고 생각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국민의힘도 법사위에서 통과시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것은 법사위원장이 그거 막으라고 존재하는 게 아니거든요. 김도호 법사위원장도 이 부분에 동의하고 통과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조정훈 의원도 이 김건희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의 주가 조작 검찰 수사는 공정하지 못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론이 중요하다. 네. 과거에 과반 의석 정당 없었고 이 권성동 소추위원이었는데 얘기해 주시니까 격세지감이네요. 오늘 말씀 여기서 정리하죠. 예.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이었고요. 저희가 여론조사를 언급해서 그 서 의원께서 언급하신 스트레이트 뉴스가 조원 CNI에 의뢰해서 지난 4일 조사한 내용, 검찰의 이 대표 출석 통보에 대해 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 탄압이다. 응답이 51.0%, 진실과 정의를 규명하는 수사 절차다. 응답이 43.1%였습니다. 또 MBC 여론조사는요.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서 7일에서 8일 조사된 거고요. 오늘 언급된 조사 모두 중앙선거여론심의위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